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제로페이가 돈의 모든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당국이 복잡한 결제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도 도입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앞두고 거제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 저지를 위한 사수대가 출범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창단 후 첫 꼴찌의 수모를 겪은 NC다이노스는 올 시즌 야구명가 부활을 벼르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비공개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사용 내역이 엉망이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집행 내역을 짚어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들에겐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제로페이가 경남 전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잘 쓰지 않고 있어서 당국이 복잡한 결제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도 도입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해시 내동의 한 커피숍.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음료를 주문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합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 지 석 달 만에 김해를 비롯한 경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겁니다. 경남에서 제로페이에 가입한 곳은 5,600여 곳으로 25배 늘었지만 결제율은 여전히 기존 카드의 1%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앱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앱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같은 불편한 결제 방식이 개선됩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손님이 빵을 고르고 제로페이로 결제합니다. 예, 결제됐습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하던 방식에서 편의점처럼 포스 기반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신용카드는 삽입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도 조금 긴데 제로페이는 바로 바코드를 찍으면 되고 영수증이 바로 나옵니다. 이처럼 기존의 QR코드 입력 방식보다 빨라진 포스 입력 방식이 다음 달 중으로 CU나 GS25 같은 6대 편의점에서도 도입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쓰도록 경남은행과 농협에선 다양한 경품을 내걸었고 자치단체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공시설을 쓰실 때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고요. 7월부터는 경남사랑 상품권을 제로페이에 연동해서 이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오는 7월부터는 대중교통 결제뿐 아니라 충전도 할 수 있고 G마켓과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앞두고 거제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입니다.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 저지를 위한 사수대가 출범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출입문을 노조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모두 붉은 띠를 두르고 손에는 강목을 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저지하기 위한 사수대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조선소와 연결된 6개 출입문에 사수대를 배치해 현장 실사를 막아낼 계획입니다. 기업 결합 심사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산업은행은 매수와 실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기술력들 이러한 것들을 현대중공업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노조가 본계약 이후엔 산업은행과는 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어 실제로 실사가 진행되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경남을 찾아 다음 달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거제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철회 범시민 대책위도 노조와 함께 실사단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장승포와 옥포 등에서 총걸기 집회를 연대에 이어 오는 22일 청와대 상경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위한 매각을 적극 반대해야 하며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것이며 현중 실사단도 다 같이 함께 저지할 계획입니다. 거제 지역의 반발 속에 현대중공업은 실사단을 꾸려 다음 달 대우조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경영,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거래 유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표한 이 같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지역경제 주체들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창단 이래 첫 꼴찌의 수모를 겪은 NC다이노스는 올 시즌 야구 명가 부활을 벼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선보인 홈구장에서 두 번째 시범 경기에 나선 NC다이노스. 선발 이재학이 4이닝 동안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무결점 투구를 뽐낸 데 이어 타선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한 점씩 짜내는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3대2 한 점 차 짜릿한 승리. 지난해 창단 첫 꼴찌의 수모를 겪은 NC는 올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시절 팀 전력의 절반이라고 불렸던 국가대표 포수 양의지를 품에 안은 게 그 시작입니다. NC는 양의지에게 구창모, 장현식, 이민호 등 젊은 투수를 이끄는 안방마님 역할은 물론 강력한 한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력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포수 자리에 사실은 조금 하이 타선으로 가는 팀들도 많고 그동안에 저희도 그랬었는데 포수가 중심 타선으로 들어오면서 NC는 투수력 강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원투 펀치를 꾸릴 외국인 선수 2명 모두 연봉 상한선인 100만 달러에 맞췄습니다. 시범 경기 내내 무실점 행진을 펼치고 있는 이재학도 선발 투수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이민호와 장현식이 지키는 뒷문도 강력한 구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구 위주의 공격적인 승부를 펼쳐보려고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마무리를 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올 시즌 목표입니다. NC는 이번 주 토요일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공식 개장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불러들여 2019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도내 지방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어제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업무 추진비를 비공개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사용 내역이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집행 내역,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는 정부 공개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 의회는 현재까지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기획팀이 정부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3년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용뿐 아니라 집행 대상과 인원수도 없어 얼마를 누구와 썼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간, 집행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상세히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를 찾아가 집행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9월 의회 직원 28명에게 명절 선물 구입비로 113만 원을 썼는데 품목 내역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없습니다. 또 의원 20명의 명절 선물을 사는데 84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어떤 물품을 샀는지 품목 내역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 위반입니다. 그 의장님이 이거 하면서 직원들하고 별도로 그걸 이거는 의원용으로 생각합니다. 수상한 집행 내역은 또 발견됩니다. 지난해 7월 진주시 의회 의장 등 8명이 서울에 올라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23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의장 업무 추진비로 65만 원을 결제했는데 50만 원 이상이면 사용 목적을 명기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없습니다. 개발 스포츠 컴플렉스하고 그 업무 추진하고 그 때문에 뭐 협의차 관계인데 그래서 세목까지는 그 얘기를 했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진주시 의회는 이번 주 의원총회를 거쳐 업무 추진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감사 규칙도 개정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리산 백무동 자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 최근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생태와 무관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활용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덕 위의 풍차, 가장자리엔 황토방과 방갈로, 한가운데는 10개 레인의 물설 매장, 입구엔 인공 암벽까지 놀이시설이나 관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꾸며진 이곳은 지리산 생태 체험단지입니다. 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말 완공했지만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뭘 하겠는지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정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후차적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놨으니 활용은 해야 하지만 어떤 볼거리, 체험거리로 채울지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무려 8년. 공사만 했지 활용 방안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함양군은 직영하면 전문성도 없고 적자도 커질 거라며 위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고 전문성이 없는 또 직원이 또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체험단지 컨텐츠는 위탁업체에 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을 또 다른 예산까지 지원하며 위탁 운영해야 하는지 쓴소리가 나옵니다. 1년 정도는 오픈하고 나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187억 원짜리 지리산 생태 체험단지. 애물단지 우려를 시설 활용 방안의 마련 또한 오롯이 함양군의 몫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내일부터 어깨띠나 표차를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통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